혹시 병원에 꼭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치료를 미룬 적 있으신가요? 약을 타야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냥 참아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급여 제도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곧 달라질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국가의 지원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가 감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돕는 안전망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운영되며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와 함께 4대 급여에 속합니다. 이 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 아동, 중증 장애인, 그리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반면 2종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로 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혜택이 가장 큽니다. 입원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외래 진료를 보러 의원에 간다면 단돈 1,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1,500원, 상급 종합병원도 2,000원만 내면 됩니다. 약제비 역시 500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할 때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2종 수급자는 조금 다릅니다. 입원비의 경우 전체 금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외래 진료 시에도 의원은 1,000원을 내지만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진료비의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약제비는 500원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급여 제도에는 본인 부담 보상제와 상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수급자의 경우 한 달 동안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을 넘게 되면 초과 금액의 절반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달 동안 5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2종 수급자는 한 달에 2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보상받고 1년에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는 연간 12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 덕분에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나와도 생활이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의료급여 1종을 받고 있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몇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수백만 원 나올 상황이었지만 본인 부담은 2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의료급여 제도는 생존과 직결된 건강권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단계별 진료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네 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2차 병원이나 3차 종합병원으로 옮겨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환자는 곧바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고 분만이 필요한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그리고 15세 이하 아동도 단계 제한 없이 큰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 덕분에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고 실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료급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은 수급권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 혹은 법적 관계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와 함께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는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나 자녀 등 일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심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홀몸 어르신이 당장 병원비가 없어도 멀리 사는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실제 생활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고 2025년 10월부터는 큰 변화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에서 30%까지 부양비를 부담시켰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10%만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훨씬 더 많은 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외 규정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일 경우, 또는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나 보호아동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이 있어도 실제로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적인 복지 제도이며 일종과 이종에 따라 지원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 보상제와 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병원비를 막아주고 단계별 진료와 예외 규정 덕분에 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 이 제도가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알면 힘이 되는 복지 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어른백서였습니다.